피청구인 국무총리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말 못할 고생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처한 대내외적 위기를 생각하면 우리 국무위원들이 매 순간 심기일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소전을 잃고 현재 중심 이재명 국민들과 함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이 기각으로 결론이 나면서 이제 이목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로 쏠리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심판이 주목을 받았던 이유도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 심판과의 겹치는 쟁점 때문이겠죠. 바로 이 비상계엄의 위법성, 위헌성을 판단을 하느냐, 그리고 내란죄가 이 소추 의결서에서 철회된 것, 이것을 두고도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가 관심이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구장부장님, 네. 현재로서는 그 윤석열 대통령 심판의 예측 가능성, 그러니까 그런 어떤 힌트를 주지 않기 위해서 피해간 걸까요? 뭐 그렇게 피해간 측면도 있고요. 실제로 한덕수 그 권한대행의 경우에는 권한대행에 대한 이유도 있었지만 이 국무총리로서 행한 것, 이것도 탄핵소추 사유 중에 일부가 있었기 때문에 네. 아마 겹치는 부분은 나중에 본안이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다투겠다. 약간 미뤄둔 측면이 좀 있어 보입니다.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은 한덕수 대행이 복귀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오히려 이런 점을 좀 더 감안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의주시했던 이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 여부 그리고 내란죄가 철회되는 것에 대한 어떤 형식적 절차, 이것은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기각 5, 인용 1, 각하 2로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이 의견이 갈린 걸 두고 조응천 전 의원은 이런 해석을 내놨습니다. 덜 익은 밥을 꺼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설익은 밥이 나와버렸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평의에 주력을 하느라고 그렇게 심도 깊은 평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두 사건이 그냥 같이 계속 굴러가니까 헌재가 좀 부담이 됐고 결국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부터 먼저 처리를 하고 떨어내고 홀가분하게 네. 뭐 전념하자, 뭐 그런 의미로 아마 조금 설익은 밥을 꺼낸 거 아닌가. 강성필 부대변인님, 그러니까 의견을 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갈렸다. 그래서 평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거든요. 저는 사실 조응천 전 의원의 의견이 맞다면 저는 사실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도 헌법재판관들이면 나름대로의 어떤 법적인 판단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설득하는 과정이 사실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일국의 국무총리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 소추를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것조차 쉬운 결정은 아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의 관련된 탄핵 심판과의 무게를 생각하면 훨씬 더 가벼웠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서로의 의견을 그냥 존중했다고 보고, 예. 다만 대통령과 관련된 이 탄핵 심판에 대한 결정은 아무래도 이왕이면 좀 서로 설득하는 과정이 있을 것 같다. 우리가 그래도 다행인 점을 좀 찾아보자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때는 4대4로 어떻게 보면 성향별로 좀 나누어졌다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기각이 5명, 그러니까 중간지대에 5명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1명, 오른쪽으로 2분이 좀 가셨다고 볼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어느 정도 대체적으로 의견이 좀 모아져 가고 있는 과정이 형성된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봤습니다. 예, 박민영 대변인 말씀도 들어볼까요? 네, 사실 저희가 좀 뭔가 향간에 이런 소문들이
돌지 않았습니까? 뭐 약간 김복형 재판관과 정계선 재판관이 조금 더 맞불을 놓고 있다 서로 격렬하게 다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또한 이제 문영배 소장 등이 조금 헌법재판관 내 주도권을 상실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약간 예.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그런 선고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정계선 재판관이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냈었고 이에 대해서 김복형 재판관이 더 강력하게 위헌 위법 자체가 없었다라고 하면 사실상 맞불을 놨거든요. 약간 예. 이런 구도가 두드러졌던 그런 판결이었던 것 같고요. 또한 이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과 또 이제 정영식 재판관, 특히 조한창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 사안이 각하가 되었을 때 어떤 자신의 재판관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각하 의견을 냈다라는 점에서 사실상 헌법재판관들의 어떤 그런 의견이 정말 천차만별로 갈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선고였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심판 결과는 하나인데 여야 지도부는 각자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도 복귀할 것이다. 야당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거다. 이렇게 각자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재판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면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 소추의 결과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탄핵 심판 선고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복귀 가능성 더 커졌습니다. 이쯤 되면 빨리 각하시켜야 됩니다. 한덕수 총리 선고도 끝난 만큼 번개가 내란 속에 윤석열 선고를 미룰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윤석열 파면이라는 역사적 책무를 다하십시오. 더 이상 자고 오면 하지 말고 헌법적 책무 그리고 역사 인식을 제대로 자각해서 하루빨리 윤석열 파면 선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비상계엄에 대한 위법성이라든지 내란죄 철회에 대한 문제,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이번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심판으로 비추어 볼 수 있는 것, 재판관들의 성향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 5명이 진보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 3명이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데 정계선 재판관, 민주당 추천 몫으로 들어간 정계선 재판관만 인용 의견을 냈고 4명은 기각, 그리고 5명이 기각이죠. 김복형 재판관까지. 그리고 2명이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근데 아까 강성필 부대변인께서 잠깐 언급 주셨는데요.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당시에는 성향별로 나뉜 측면이 있었습니다. 4대 4로 나뉘어서 약간은 구도가 명확한 듯하게 보였는데 이번에는 약간 섞였단 말이죠. 구자원 부장님, 이 구도가 섞였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이 구도는 섞였지만 여야의 그 아전 인수는 좀 더 그 양극단을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강성필 부대변인 말씀처럼 지금 기각과 인용을 한편으로 봐서 그러니까 위헌 위법성을 인정했지만 한덕수 총리 대행의 경우에는 탄핵에 이를 만큼 파면할 만큼 위중하지 않았다. 그래서 기각했다라는 것이거든요. 예. 이렇게 해석하는 측에서는 기각한 5명의 헌법재판관과 인용한 정계선 재판관을 합치면 6대 2가 되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측면이 있고요. 반대로 우리 박민영 대변인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김복형 이 재판관과 정계선 재판관이 그 충돌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파면에 이를 만한 위헌 위법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면 오히려 김복형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냈던 정영식 조한창 재판관과 뜻을 같이 한다라면 5대 3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6명의 이 탄핵 인용이 아니기 때문에 기각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야가 이번 그 한덕수 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이 탄핵 심판 결과를 놓고 아전 인수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느 쪽에 그 해석이 더 맞을지는 이 헌재 재판관 8명의 이 판단에 달려있다. 아직까지는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정확한 분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기각 의견을 낸 김복형 재판관 포함해서 각하 의견을 낸 정영식, 조한창 이 2사람까지
그러니까 3명의 재판관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는요. 박성민 전 비서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사실 이 사안, 한덕수 총리의 탄핵 사안을 두고 대통령 그 탄핵 심판 선고의 결과를 점치는 데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일단 재판관들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예단을 덧붙이는 것 자체가 헌재에 대한 과한 압박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내용을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건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이번 판결문에서 봤을 때 뭐 계엄 선포 요건의 적정성이라던가 아니면 국무회의의 위법성이라던가 아니면 국회 활동 방해를 했다라는 여러 가지 이런 대통령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한 바가 없고 재판관 측에서 일부러 의도적으로라도 어떤 힌트를 제공하지 않으려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예. 사안이 다르고 증거가 다르고 행위의 뭐 중대성이라든지 아니면 주체성 이런 부분에서 대통령과 이 한덕수 총리 간의 간극이 매우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을 덧붙이면서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선고가 본인 측에 유리하게 날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 섣부른 판단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용 의견을 유일하게 낸 정계선 재판관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소수 여당은 진정한 의미의 소수자라고 할 수 없다. 근데 이걸 두고 민주당의 의견을 거의 받아들인 것 같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반면 각하 의견을 낸 절차적으로 맞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낸 두 사람은 권한대행을 대상으로 연속적으로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다. 151명으로 하면은 계속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정 마비 가능성 우려가 있다. 일단 박민영 대변인께 먼저 여쭤보면요. 일각에서는 이 말을 두고 민주당이 줄탄핵할 수 있다는 거니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도 민주당이 국정을 마비시키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낸 거다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사실 이게 정계선 재판관 같은 경우는 전 다소간 좀 감정적인 판결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법리나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덕수 총리가 뭔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재판관들을 불임명했다라든지 뭐 아니면은 한덕수 총리가 특검을 불임명한 것도 뭔가 내란죄 수사를 방해할 목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그 의도성을 이야기를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까 정계선 재판관이 오히려 좀 민주당 측의 주장을 과도하게 대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은 들었거든요. 반대로 사실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이거는 각하를 시키는 것이 맞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영식 재판관과 이 조한창 재판관과 같은 논리인 것인데요. 지금도 민주당 측에서 한덕수 총리도 재탄핵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다음 또 최상목 권한대행도 이제 더 이상 권한대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탄핵을 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좀 거대 야당에 의한 일방적인 국정 마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차단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정신이라고 다들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약간 두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런 정치 성향보다는 저는 정론에 맞는 판단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구 대변인. 그러니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탄핵을 하려고 하는 대상이 그 대통령직을 대신 수행하는 그 업무가 아니라 그 사람인 거죠. 네. 그 사람의 신분인 거죠. 그리고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했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이 크다는 거예요. 물론 총리도 국회 인준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총리의 어떤 민주적 정당성은 확연히 구분되어야 한다. 이것이 헌법재판소의 어떤 결정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다고 하면 당연히 정족수는 의미가 없는 것이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